지난 7일 푸른방송 4층 회의실에서 푸른방송과 달서축구협회 청솔축구클럽이 상호협력과 지역사회 체육문화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최재훈 달성군수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한 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25일 밝혔습니다. 이곡이동 새마을분여회와 주민자치위원회는 6일 이곡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달성군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이반장을 대상으로 2022년 이반장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대구 예담학교는 5일과 6일 양일간 대구 학생문화센터에서 수료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제1회 대구 문화의 날 시상식이 달성문화원 공연장에서 1일 개최됐습니다. 달서구는 7일 달서가족문화센터에서 2022년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쉽게 듣는 클래식 이야기 박태준과 단팥빵이 12월 14일 서울아트센터 오봉홀에서 열립니다. 대구 시립소년소녀 합창단 126회 정기연주회 동무생각 그리고 100년이 12월 17일 대구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열립니다.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12월 8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지난 7일 푸른방송 4층 회의실에서 푸른방송과 달서구 축구협회 청솔축구클럽이 상호협력과 지역사회 체육문화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푸른방송 조연수 대표이사와 청솔축구클럽 강인환 단장 그리고 양기관 임원진들이 함께 참석했으며 푸른방송 홍보영상 시청과 참석자 소개 그리고 양기관 대표 인사말과 협약서 체결 및 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먼저 푸른방송 조연수 대표이사는 인사말에서 청솔축구클럽과 오늘 업무 협약을 맺게 되어 기쁘고 스포츠 관련 콘텐츠 개발에 상호 협조하여 함께 공동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강인환 청솔축구클럽 단장도 인사말을 통해 지역의 축구클럽과 스포츠 발전에 관심을 가져준 푸른방송에 감사드리며 이번 업무 협약으로 양 기관이 협조하여 지역의 클럽 축구 문화를 함께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고 지역의 대표 언론으로서 푸른방송의 꾸준한 관심과 지원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업무협약 체결 후 조연수 대표이사와 청솔축구클럽 강인환 단장 그리고 양사 임원진들은 푸른방송과 청솔축구클럽 로고가 함께 들어간 유니폼을 입고 사진 촬영을 하며 이날 업무협약식을 마무리했습니다. 한편 대구 청솔축구클럽은 2019년에 창단한 팀으로 K5 대구 경북리그에 참가하는 아마추어 축구단으로 2020년과 2021년 2년 연속 대구 경북리그에서 우승하며 K5 챔피언십에 진출한 대구 경북리그의 유일한 대구광역시 연고팀입니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최재훈 달성군수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25일 밝혔습니다. A씨를 포함한 5명은 6일 지방선거 전인 지난 5월에 국민의힘 달성군수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시 최재훈 군수 후보가 유흥주점에서 코카인을 흡입한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바탕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재훈 군수는 당시 스스로 국과수 모발 검사와 소변 검사 등 마약 검사를 받아 음성 판정을 받았고 지난 8월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거쳐 A씨의 아내도 허위 사실이 담긴 내용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한 것으로 보고 피해자 A씨를 포함한 총 5명으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지법은 지난 5월 결정문에 A씨가
최재원이 코카인을 흡입하는 영상을 본 사실이 없음에도 전 달성군수 예비 후보였던 B씨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던 C씨에게 거짓으로 위와 같은 허위 사실을 말했다고 진술했음을 적시했습니다. 이에 최재원 군수는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진심 어린 사과가 우선이라고 지적하며 현재까지도 관할 경찰서에 고소한 뒤 검찰 기소 방침과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곡이동 새마을 분여회와 주민자치위원회는 6일 이곡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겨울을 맞아 이곡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뜻깊은 김장 나누기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김장 나누기 행사에 참여한 20여 명의 회원들은 직접 절인 배추에 미리 만들어 놓은 양념,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위하는 회원들의 사랑과 정성을 더해 맛있는 김장김치를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곡이동 행정복지센터 자치원장 김성미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에 김장 나눔 행사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장 나눔으로 해서 우리 어려운 이웃과 함께 따뜻한 겨울 날 수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새마을 협의회하고 새마을 분여회하고 김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의 독거노인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김장을 나누어 드릴 예정입니다. 나누어 드린 김장 드시고 따뜻한 겨울 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이날 회원들은 5kg씩 나눠 담은 김장김치 120상자를 지역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직접 나눠드리며 김장김치로 든든하고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달성군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이반장을 대상으로 2022년 이반장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은 12월 1일부터 19일까지로 이 기간 중 9일간 달성군 지역 이장 317명과 반장 2,999명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지난 1일에는 현풍업 행정복지센터에서 현풍업 이반장을 대상으로 금년도 교육이 시작됐으며 이날 5일에는 화운업 여성문화복지센터에서 교육이 실시됐습니다. 특히 이번 교육에는 2023년 1월 1일 시행하는 고향사랑 기부제 등 주요 공약 사업 등을 엄면장이 직접 강사로 나서 교육합니다. 이후 6일에는 옥포읍에서 8일 가창면, 12일 합인면, 13일 농공업, 15일 육아업, 16일 다사업, 19일 구지면을 끝으로 9개 읍면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재원 군수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을 위해 봉사 중인 이반장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급변하는 행정 수요에 이반장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봉사자로서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대구 예담학교는 5일과 6일 양일간 대구 학생문화센터에서 수료음악회를 열었습니다. 대구 예담학교는 매년 1년 위탁교육기간 동안의 교육활동 결과를 대외적으로 선보이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수료 발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5일 첫날 공연은 1부 클래식, 2부 뮤지컬 전공 학생의 무대로 꾸며졌으며 1부 클래식 공연에는 피아노 독주와 플룻 독주, 피아노 3중주 등 전공 학생들의 합창이 있었습니다. 2부는 뮤지컬 전공 학생들이 맘마미아, 데스노트, 하데스타운, 창작극 등 콘서트 형식으로 무대가 꾸며졌습니다. 6일에는 실용음악 전공 학생들의 무대가 이어졌습니다. 연주곡으로 직접 작사 작곡한 자작곡 등 학생 저마다의 개성과 실력이 돋보이는 17곡이 연주됐습니다. 한편 예담학교는 일반계 및 특성화고 3학년을 대상으로 예술에 대한 꿈과 끼를 키워나가는 예체능 진로 집중 과정의 선도적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설립된 예술 위탁 교육 기관으로서 전일제와 방과 후형 두 가지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회 대구 문화원의 날 시상식이 달성문화원 공연장에서 1일 개최됐습니다. 대구광역시 문화원 연합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김태웅 한국문화원 연합회장과 조영수 대구광역시 문화원 연합회 회장, 대구시 8개 구군 문화원 수상자와 가족, 문화원 회원 등 15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문화원의 날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대구 지역 문화원 구성원으로서의 활동 성과에 대한 시상을 통해 문화가족으로서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향후 지속적인 활동에 대한 의지를 보양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행사는 대구시 8개 구군 문화원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문화원장 소개와 시상, 축하 공연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시상식은 먼저 대구시장 표창과 감사장에는 이종우 서구문화원 사무국장 외 3명이 받았으며 대구시 의회 의장 표창에는 강효선 달서구 문화원 사무간사와 김윤식 달성문화원 운영위원 외 6명이, 한국문화원 연합회장 표창에는 백운용 달서구 문화원 강사 외 2명이, 대구광역시 문화원 연합회장 표창에는 석경진 달성문화원 감사 외 4명이, 마지막으로 그동안 지역문화 창달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해 이종우 서구문화원 사무국장과 이성령 북구문화원 사무국장, 도경옥 사무간사에게 공로패가 각각 주어지며 총 6개 부분 23명이 제1회 대구문화원의 날 시상식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한편 대구광역시 문화원 연합회는 2001년 설립해 8개 구군 문화원에 다양하고 특색 있는 지역 문화 활동을 통해 대구 문화의 위상을 높이고 있으며, 아울러 전국에는 231개의 지방 문화원이 지역 문화의 미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달서구는 7일 달서가족문화센터에서 2022년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이날 워크숍에는 사회복지시설 회계 업무 담당자 및 공무원 등 14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복지정책팀장인 이태원 구청장의 개회 인사말에서 부정수급이 증가하는 가운데 달서구의 복지가 좀 더 투명하고 신뢰감 있는 복지정책이 되기를 바란다며 참석하신 분들에게 격려와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최기웅 강서구 민원여건과장이 사회복지 재무회계 교육과 조규영 대구시 장애인 복지과 주무관의 부정수급 예방 교육, 마지막으로 이동수 리즈한 공방 대표의 내 마음 향수 만들기 내용으로 힐링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각종 보조금 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사용하는 경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번 또는 1398을 이용하여 전화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듣는 클래식 이야기 박태준과 단팥빵이 12월 14일 어울아트센터 오봉홀에서 열립니다. 어울아트센터 오봉홀에서 개최하는 쉽게 듣는 클래식 이야기 박태준과 단팥빵은 대구 출신인 작곡가 박태준이 남긴 한국 가곡 탄생 100주년 기념을 맞이해 단팥빵 시리즈로 재탄생하였습니다. 새로운 매력을 지닌 쉽게 듣는 클래식 이야기 박태준과 단팥빵은 색다른 관람을 위해 공연 시작 전에 단팥빵과 우유를 제공하여 함께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찾아갈 예정입니다. 이번 클래식 공연에는 소프라노 이정아, 테너 한용희, 바리톤 서정혁, 피아니스트 서인세와 진행으로 이재진이 참여합니다. 공연을 통해 어렵고 생소한 한국 가곡을 쉽고 재밌게 해석하여 관객과 같이 즐기는 무대를 선사합니다. 12월 14일 오전 11시 어울아트센터 오봉홀에서 펼쳐질 쉽게 듣는 클래식 이야기 박태준과 단팥빵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대구시립소년소녀 합창단 126회 정기연주회 동무생각 그리고 100년이 12월 17일 대구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열립니다. 126회 정기연주회 동무생각 그리고 100년은 대구를 대표하는 박태준 작곡가의 동무생각 100주년을 기념해 공연이 개최될 예정이며
대구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100주년을 기념하여 임주섭, 이현철, 윤학준, 백소영의 위촉 작곡가로 8편의 동요와 가곡을 무대에서 선보입니다. 이번 선보이는 무대에서 4명의 위촉 작곡가 임주섭은 푸른 바람꽃, 무지개를 선두로, 이현철은 봄편지, 겨울길을 간다, 윤학준은 이어 달리기, 넌 빛나고 있어, 백소영은 12달의 친구이고 싶다, 비밀번호를 시 낭독을 하며 대구시립소년소녀창단의 노래를 함께 더해 감동과 선율을 전합니다. 또 특별 무대로 피아니스트 김혜린과 이수정 연주로 차이콥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피아노 듀오 연주를 들을 수 있으며 소프라노 정선경과 이병용이 듀엣으로 폭보름 속에 오늘 밤 등 성악 무대로 목소리를 들려줄 예정입니다. 마지막 무대에선 흥겨운 안무와 함께 1962년에 상영된 영화 파리의 주제곡인 아기 코끼리 걸음이 진행이 되며 할리 미드의 곡인 홍수를 시립소년소녀 합창단의 무대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12월 17일 오후 5시 대구문화예술회관 팔봉홀에서 개최하는 대구시립소년소녀 합창단 126회 정기연주회 공무생각 그리고 100년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12월 8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슬기로운 대학생 인턴 생활 신청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12월 5일부터 12월 13일까지 2022년 겨울방학 대학생 행정인턴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운영 중인 대학생 행정인턴 사업은 달서구에 거주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기간 동안 사회 경험은 물론 행정 업무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생의 취업 경력 형성 및 취업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선발 인원은 33명이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서구로 되어 있는 대학생들은 신청이 가능하고 참여 희망자는 12월 5일부터 12월 13일까지 달서구청 홈페이지로 접수하면 12월 15일 공개 전산 추첨을 통해 최종 참여자를 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선발된 33명은 2023년 1월 5일 사전 교육 및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 후 2월 3일까지 구청과 보건소 등 17개 부서 22개 사업에 배치되어 주 5일 하루 6시간 근무를 하게 되며 임금은 시간당 만원으로 사업 종료 후 156만원 정도의 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달서구는 참여 대학생들을 위해 청년센터 온라인 콘텐츠 관리, SNS 콘텐츠 디자인 제작 지원 등 맞춤형 사업 추진과 1:1 책임 멘토링을 준비 중에 있으며 구정 역점 시책 사업 현장 견학과 취업 특강, SNS 활용 동영상 교육과 제작 체험, 그리고 부서 현장 업무 체험과 아이디어 제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는 만나 퀴즈 풀고 선물도 받자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12월 18일까지 달서만나 홈페이지를 통해 달서구 대표 먹거리 브랜드인 달토기빵과 선사시대로를 알리기 위해 달토기빵 선사시대로 만나 퀴즈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전했습니다. 달토기빵은 5만 년 우주의 은하수를 타고 온 아기원 시인을 주제로 개발한 달서구 대표빵으로서 선사시대 상징물 중 하나인 간토기의 둥근 모양의 크림치즈로 속을 채운 빵입니다. 해당 이벤트는 달서만나 홈페이지 방문객을 대상으로 12월 11일까지는 달토기빵 퀴즈를, 12월 12일에서 18일까지는 선사시대로 만나 퀴즈를 맞춘 당첨자 300명을 대상으로 12월 20일 개별 통보와 함께 모바일 교환권을 증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올 한 해 달성을 빛낸 군정혁신 베스트 10 소식입니다. 달성군은 지난 1일 2022년 한 해 달성을 빛낸 군정혁신 베스트 10을 선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최고의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희망 지원과의 구독사 제로 손에 손잡고 함께 빛나는 달성 사업은 네이버와 협업해 구독사 위험군의 AI 자동 안부 전화 기능을 활용해 안부 전화를 거는 사업으로 스마트 돌봄 시스템 구축과 함께 안전 확인 체계를 구축한 사업입니다. 또 노거 중장년 및 저소득 부자 가정에 매주 반찬을 지원하는 온기 한끼 지원 사업과 취약가구 기념일에 케이크, 화분, 치킨 쿠폰 등을 지원하는 함께 찾아갑니다의 사업은 맞춤형 복지 서비스로 누구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함께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최우수에는 송해공원 입구 좁은 진입도로를 넓혀 교통체증을 해소한 건설과의 송해공원 더 편리하고 보다 안전하게와 달성고령 간 상생협력의 기틀을 다진 사업인 도시계획과의 달성고령 첫 경관 상생 사문진교 야간 경관 개선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이외에도 화원청춘 옥상연구소, 정원도시 달성, 어디에 가든 어디를 가든이 선정됐으며 옥포 옥연지 생태계교란 야생생물 패치 행사, 혁신을 넘어 창조로, 힐링 달성, 행복 달성, 빛나는 달성, 임산부 비대면 서비스, 온라인으로 한 번에 각 궁정혁신 베스트 10으로 선정되어 상장을 수여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는 달성군 보육교직원 체육대회 개최 소식입니다. 달성군 어린이집 연합회는 지난 29일 달성군민체육관에서 달성군 보육교직원 체육대회를 가졌습니다. 350여 명이 참가한 이번 체육대회는 보육 일선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묵묵히 애쓰는 보육교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 진작을 위해 마련한 행사로 체육 경기뿐만 아니라 공연과 레크레이션 등으로 보육교직원들 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즐거운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차경리 달성군 어린이집 연합회 추진 분과장은 보육 현장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위해 애쓰는 선생님들을 위해 앞으로도 소통과 힐링의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상원중학교 다목적 강당 건립 소식입니다. 대구 남부교육지원청은 학생 교육활동 및 지역주민 생활체육 공간 제공을 위해 상원중학교 다목적 강당 건립 공사를 완공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완공된 상원중학교 강당은 대구시와 달서구청의 투자비 합계 총 6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으로 연면적 2674평방미터 부지에 1층은 주차장, 2층은 학생식당, 3층은 체육관 및 강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동안 상원중학교 학생들은 입학식, 졸업식, 학교 축제 등의 행사를 인근 월촌초등학교 강당을 빌려 이용하는 등 불편함이 많았으나 앞으로는 학교 내 강당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기상 여건과 관계없이 체육 활동도 마음껏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다목적 강당은 농구, 배구, 배드민턴과 같은 구기 종목 운동이 가능해 야간에 주민들의 생활 체육시설로도 요긴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는 전국 학교 문화유산 교육 오수 사례 선정 소식입니다. 현풍중고등학교는 지난 11월 28일 문화재청이 주최한 2022년 학교 문화유산 교육 오수 사례 공모전에서 오수 사례로 선정되어 문화재청상을 수상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1월 28일 문화재청은 전국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2022년 학교 문화유산 교육 우수 사례 공모전에서 우수 사례 5편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전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된 현풍고의 사례는 국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 탐구라는 주제로 학생들이 탐구하고 제작한 모든별 활동 결과물을 학교 갤러리에 전시하고 살펴보는 갤러리 워크 수업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현풍고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역사 수업에서 학생들은 역사 불변의 법칙, 잃어버린 꿈의 낙원, 목류 도원도, TV쇼, 진품 명품 신라의 출락 문서의 가치를 찾아서 그것이 알고 싶다, 화랑기의 진실 등 창의적인 콘셉트의 전시물들을 직접 선정하고
조사와 제작, 발표 등의 과정을 거쳐 교내 갤러리 존에 전시했습니다. 이번 문화유산 교육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전쟁과 도난 등으로 불법 유출된 우리 문화재를 점유하고 있는 점유 국가들에 대해 우리 기관들의 환수 노력이 빨리 이루어져야 함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푸른 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 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까지 12월 8일자 푸른 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 신문과 푸른 방송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달서구 달성군 중소상인들에게 힘이 되고자 기획기사를 게재해 우리 가게 홍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 함께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푸른 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는 6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2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서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지원단체 부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표창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 발전에 직간접적으로 공로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 6월 공모 후 심사를 거쳐 11월에 우수단체를 선정했습니다. 달서구는 소상공인 지원 활동을 통해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달서구는 전통시장 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 현대화 사업, 주차 환경 개선 사업, 경영혁신 사업 및 온라인 시장 진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제도 개선, 골목상권 회복 지원 사업 및 두류동 일대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및 편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희망대출 지원 사업 및 경제 분야 상담을 위한 달서경제지원단 구성 등을 통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국민 생활을 향상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3일 구청 강당에서 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주최로 초등학생 및 학부모 20가족이 참여한 부모님과 함께하는 드론 캠프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드론 캠프는 달서구 청소년의 창의 역량 강화를 위해 2021년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여름 캠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됐습니다. 이번 캠프는 4차 산업혁명의 혁신기술이 중심이 되는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드론의 원리를 이해하고 직접 조립 조종하는 체험을 통해 상상력과 창의력을 펼칠 수 있도록 진행했습니다. 특히 부모님과 함께 조립하고 조종하는 활동을 통해 가족 간 긍정적인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자리가 됐습니다. 한편 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는 단계별 진로진학 지원, 교육소의 대상자 지원 등 다양한 수요자 맞춤형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12월 26일 2023학년도 대입정시 입시설명회를 비롯해 27일부터 29일까지는 고교 주요 과목 공부법 특강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은 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달성군시설관리공단은 지난 5일 사문진 역사공원 일대에서 공단 직원 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휠체어를 타고 역지사지 순찰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휠체어를 직접 타고 주막촌, 유람선 등 공원의 주요 시설물에 대하여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이날 순찰 활동은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직접 체험하는 활동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해 좀 더 이해하고
시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편 사항을 이용객 입장에서 점검하여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실시했습니다. 김정화 이사장은 이번 역지사지 휠체어 탑승 순찰 활동도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보장 강화와 무장애 사업장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원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화원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5일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 같이 찾고 함께 도와야 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 캠페인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화원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2시부터 달성군 여성문화복지회관을 중심으로 화원읍 이장 반장 지역 주민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 안내문과 홍보 물품을 전달하며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대해 관심을 가져줄 것을 홍보했습니다. 이기성 위원장은 추운 날씨에 외롭게 겨울을 보내는 이웃 주민들이 없도록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홍보를 지속하고 도움의 손길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